똑같이 좀비처럼 그렇게 노숙자들이 서서 앉아있지도 않아. 어디 쓰러져 있는 것도 아니야. 서서 뭔가 뭐. 제발 하지 마. 제발 하지 마. 그렇다고 거기서 사진 찍혔는데 구두 신고 있는 것도 그다지 이쁘지 않거든요. 아무튼 고양이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 석가탄신일 때문에 석가탄신일 껴가지고 월요일까지 쉬었던 주 있죠. 그 주에 금요일 저녁 한 10시쯤에 얘가 토를 하는 거예요. 뭐 헤어볼 토를 할 수도 있으니까 뭐 그러려니 하고 있었는데 토가 분홍색이야. 분홍색보다 조금 더 분홍색인데 좀 찐분홍색? 그래서 이거 뭐지? 하고 GPT에 물어봤어요. 지 얘기하는 거 보고 알고서 눈치 빨라서 지금 나가려는 것 봐. 민망하니까. 열어주고 올게요. 앞담화는 좀 그러니까 보내고 왔습니다. 뒷담화 하려고요. 아니 토가 약간 와인색인데 흰색 많이 풀어놓은 와인 색깔. 분홍색인데 약간 진한 연분홍 색깔. 그런 색의 토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GPT에 물어봤더니 몸속에서 피토를 한 거래요. 너무 놀란 거예요. 왜냐면 타리가 지금까지 크게 아팠던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놀래가지고 얘를 데리고서 24시 병원을 막 찾아본 거예요. 그래서 24시 병원 찾자마자 막 급하게 얘를 막 실어가지고 병원으로 막 가는데 진짜 어쩔 줄 모르겠는 거야. 진짜 심장이 너무 두근두근거리고 진짜 잘못했을 거예요. 왜냐면 사람은 피토하면은 진짜 큰일 난 거잖아요. 약간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 그리고 제가 요즘 계속 보고 있는 애니메이션이 그 킹덤이라고 일본 춘추 전국시대 이제 일본 애니메이션인데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를 그린 애니메이션이에요. 근데 거기서 장군끼리 싸우거든요. 막 장군끼리 막 싸우다가 챙챙챙 하다가 칼로 딱 여기 가슴 딱 찍히면은 막 훅 하면서 피를 토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느낌인 거야. 얘가 피를 토했다는 게 나한테는. 그래서 와, 나 진짜 미쳐버리겠네 하면서 막 병원에 데려갔어요. 그래서 진짜 검사랑 검사는 싹 다 받았어요. 초음파만 빼고. 왜냐면 그때 응급으로 간 거라서 초음파 전문으로 검사해주시는 촬영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 안 계셔가지고 나머지 검사를 싹 다 했는데 다 정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설사도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설사약 좀 이렇게 약을 좀 받아서 집에 돌아온 다음날 초음파 검사를 하러 오래요. 그래서 알겠다 하고 집에 돌아와서 보는데 얘가 설사를 계속 하니까 온몸에 진짜 똥을 묻혀서 다니는 거예요. 이게 변이 묽잖아요. 변이 묽으니까 얘도 똥꼬에 뭔가 습기처럼 이렇게 묽은 변이 막 묻어 있는 거죠. 그 상태로 자기가 그루밍 할 힘도 없는 거야, 아파서. 여기 앉으면 걔가 앉았던 그 자리에 똥이 묻어 있고, 그쪽 자리 옮겨서 저기 앉으면 저 자리에 또 똥이 묻어 있고. 근데 신기한 게 타리가 소파랑 침대를 절대 안 올라가요. 아프니까. 자기가 온몸에 똥을 묻히고 있는 걸 아는 건지 모르겠는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안쓰러워서 그냥 이불 빨 생각으로 얘를 안고 침대 위에 올라가도 호다닥 내려가고 또 호다닥 내려가서 기운 없이 앉아있어요. 그래서 너무 안쓰러워서 제가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맘 편하게. 얘가 계속 거실 그 찬바닥에 앉아있으니까. 그래서 저도 이불 하나만 이렇게 끌고 나와서 얘 옆에 거실에 같이 누웠어, 이렇게. 잠이 오겠냐고요. 얘가 근데 화장실을 계속 들락달락 밤새, 누가 봐도 배 아픈 사람 마냥 뭐 잘못 먹어서 우리, 설사하는 것처럼 계속 화장실을 들락달락 거리는데 저는 들락달락 거릴 때마다 신경이 쓰여서 얘가 쌀 때 소리도 막 들으면은 누가 봐도 설사하는 소리가 나요. 그리고 나오면은, 똥꼬 막 닦아주고, 가가지고 진짜 설사했는지 화장실 막 뒤적거려 보고, 이러느라 저도 밤을 통으로 그냥 샌 거예요, 얘랑 같이. 그리고 아침 되자마자 병원에 막 예약해놓은 오픈 시간에 얼른 갔어요. 가서 초음파 검사를 이제 배에 막 털 다 밀고 했죠. 했는데, 다 이상이 없는데 장이 좀 부어있대요. 그냥 장염이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냥. 뭘 잘못 먹은 것도 아니래. 장염이래. 그래서 사람도 스트레스 받으면 장염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보통 근데 뭘 잘못 먹어야 생기지 않나? 근데 타리가 잘못 먹을 게 없었단 말이에요. 얘가 근데 밥을 그날 이후로 사료를 안 먹는 거예요, 잘.
일단은 장염약을 이제 받아가지고 왔죠. 왔는데 약을 먹여도 애가 괜찮아지질 않고 계속 설사를 해요. 그렇게 이제 둘째 날도 둘이 같이 거실에서 밤을 샜어. 얘 계속 화장실 왔다 갔다 거리고 나도 잠 같이 못 자고. 그게 이제 일요일 밤이었죠. 그리고 월요일 날 다른 병원에 데려갔어요. 다른 병원에 데려가서 검사를 싹 했는데 다시 검사를 이제 좀 받았어요. 받았는데 장염은 역시나 그냥 장염인데 사료를 하나 이제 처방을 해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약도 새로 처방을 받았어요. 받아서 약을 먹으니까 좀 괜찮아져요. 이제 물도 조금씩 먹기 시작하고 사료도 원래 있던 사료는 안 먹어. 냄새 안 맡고 못 먹겠는지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그 처방받아온 사료를 옆에다 같이 주니까 처방받아온 사료는 먹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살 것 같다. 이제 저도 그제서야 이제 잠이 들었거든요. 걔 밥 먹는 거 보고 나서. 그렇게 길게 아픈데 얘가 말을 못하는 동물이니까 진짜 대신 아파주고 싶더라고요. 말을 못하니까 얼마나 속상해요. 얘 얼마나 아프겠어. 막 눈에 초점이 없어져 점점. 그 모습을 못 보고 있겠는 거예요. 내가 대신 아프고 싶다 진짜. 이런 생각밖에 안 들고 너무 근데 둘이 그렇게 며칠 거실에서 같이 잤더니 약간 서로 애틋해진 게 있어요. 그리고 얘 진짜 신기한 게 제가 3일째 되는 날에 너무 똥을 많이 묻히고 있어서 온몸에 그냥 양빨을 해버렸습니다. 바로 양빨 바로 갔는데 얘 온몸을 다 씻기고 목욕하고 온몸 뽀송해지니까 그제서야 소파랑 침대에 올라오더라고요. 아마 자기가 몸에 똥 묻었을 때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파랑 침대에 안 올라온 게 아닐까? 이 똘똘이 고양이. 뭔가 타리가 아픈 그날 이후로 뭔가 그러니까 서로한테 유대감이 쌓인 게 저도 느껴지고 얘도 저를 그렇게 바라보는 게 느껴져요. 야 집사, 너 내가 그냥 너 집사질만 하는 줄 알았더니 꽤나 듬직하구나. 약간 이런 눈빛으로 나를 바라본달까? 야 너 생각보다 의리 있다. 내 아프니까 눈물이 나지. 저 너무 무서웠거든요. 너무 무서웠어. 얘가 어떻게 되는 줄 알고. 그러면서도 무슨 생각이 또 드냐면, 아니, 이렇게, 고양이랑 애기를 비교하는 건 아닌데, 내가, 내 배 아파서 낳은 새끼가, 애기가 아프면은 진짜 그때 어떨까? 진짜 무섭더라고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건 진짜 미칠 것 같은데? 타리가 지금 많이 괜찮아졌는데, 근데 얘가 진짜 웃긴 게, 제가 이제 원래 먹던 사료가 이렇게 있고 자동급식기통에 있고 그 옆에다가 그 병원에서 받아온 사료를 뒀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료가 지금 2개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가가지고 병원에서 받아온 사료를 막 허겁지겁 먹어요. 그래서 이 자식 드디어 입맛이 돌아왔구나. 뿌듯해하면서 이제 TV를 보고 있었어. 그러고 나서 또 한참 있다가 또 막 와요. 오더니 이렇게 보더니 이번에는 원래 사료에 가서 원래 사료를 막 허겁지겁 먹는 거예요. 타리야, 너 뷔페 차렸어? 이제 골라 먹네? 입맛이 완벽하게 돌아왔다. 지금이야 이렇게 웃을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미술학원에 이제 초등학교 3학년짜리 남자의 짝꿍이 있거든요. 근데 걔가 항상 말을 이쁘고 조리 있게 잘 해요. 아이 같지가 않고 진짜 제가 오늘도 걔를 보면서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야, 도윤아 너네 엄마는 너무 좋으시겠다. 왜요? 너 같은 아들 있어서 너무 부러워. 애기가 너무 착하고 말도 너무 이쁘게 하고 근데 약간 성향이 극티야. 애가 내가 봐도 똑부러지게 할 말 다 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할 줄도 알고 되게 잘 자란 아이? 잘 큰 아이 그런 느낌이고 얼마 전에 이제 새로 들어온 여자 친구도 있는데 걔는 그 남자 아이보다는 조금 어려요. 어린데 아직 어리다 보니까 너무 깨발랄하고 막 그 여자아이 특유의 수다스러움과 막 그런 게 있거든요. 손도 막 빨라서 막 빨리 그리고 선생님 다 했어요. 선생님 다 했어요.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귀여운 아가가 또 한 명이 들어왔는데 그 선생님이 이제 그 여자친구한테는 애기가 막 선생님께 막 아기자기하고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막 하니까 선생님도 말투가 점점 이제 애기한테 맞춰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선생님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야 돼 선생님 이렇게 하면 된다 막 이렇게 하시다가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제 이 말투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이제 그 남학생한테도, 도윤아, 이거 이렇게 했구나. 그래서 막 이렇게 그 텐션 그대로 이제 선생님이 하니까 갑자기 그 남학생이, 저한테는 안 그러셔도 돼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아, 진짜. 그래서, 너무 재밌습니다. 요즘 미술학원 가는 게 그 두 친구들 때문에 너무 귀엽고, 그래서 재밌어요. 오늘 도윤이가 저 준다고, 다코아즈를 사왔더라고요. 그래서, 도윤아, 이거 너무 맛있겠다. 이거 근데 유통기한이 어떻게 돼? 이거 한 달 뒤에 먹어도 돼? 이거 다이어트 중이라. 빵집에서 유통기한 안 정해줘요. 빵집에 유통기한 안 써있어요. 아, 그래? 그러고 나서 잘 먹을게 하고 가져왔거든요? 근데 집에 오니까 다 녹아 있더라고요. 차가 너무 뜨거웠나 봐. 제가 오면서 장도 봤거든요. 제가 요즘 탈이 영상만 따로 좀 업로드를 하려고 유튜브 계정을 하나 더 팠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는 이제 타리의 일상들이 좀 많이 올리고 있는데 이 제 거 영상 쇼츠랑 그쪽 계정에 이제 타리 거 영상 쇼츠랑 같은 시간에 동시에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조회수가 막 보이잖아요. 맨날 어제 올라간 것 중에 이제 제 거는 조회수가 한 900 조금 넘게 나왔는데 타리 조회수가 1인 거예요. 근데 그 1도 내가 본 거야. 막 타리한테 야 봐봐. 야 너 한참 벌었다 너. 야 너 누나 따라오려면 한참 벌었어 타리야. 900배 열심히 하자 900배. 그래서 우리 타리는 900배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근데 저는 그래도 타리보다 그 구독자 수가 조금 더 많으니까. 근데 타리 영상 구독자 수가 제 초창기보다 좀 더 빨리 오르는 느낌이에요. 나보다 제가 더 귀여워서 그런가? 쟤는 뭘 먹고 저렇게 귀엽나? 살을 먹어서 귀엽나? 나도 타리 좀 먹고 귀여워질까? 저 스위치온 다이어트 했잖아요. 총 5kg 좀 넘게 감량했어요. 5.4kg 정도? 그래서 4월달에 스위치온 다이어트 한 달 동안 하고, 이제 5월에 캐나다 가서 놀고 먹고 막 지지고 볶고 막 그래가지고 다시 한 2kg 찌운 다음에 이번 달부터 또다시 다이어트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거 스위치온 다이어트가 저는 생각보다 저랑 잘 맞더라고요. 이게 굶는 날이 있거든요. 금식하는 날이. 근데 금식을 해도 결국에는 그날 저녁은 먹어. 그러니까 이 금식이라는 게 자기 전부터 시작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 루틴을 따지면은 아침 안 먹는 사람들은 그냥 점심 굶고 저녁 먹는 거예요. 그래서 할만합니다. 진짜 다이어트 생각하고 계신 분들한테 저는 스위치온 다이어트 너무 추천드려요. 하면서 약간 식습관도 개선되는 건 물론이고 다이어트를 했으니까 그뿐만 아니라 생활 루틴이나 이런 것까지 싹 다 개선이 되는 게 일단 이 다이어트는 잠을 일찍 자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10시 반 되면 제가 이제 자러 갔단 말이에요. 10시에서 12시 사이로 이제 수면을 취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원래는 제가 1시, 2시쯤 자던 사람이었는데 스위치온 하면서 1주차, 2주차 계속 10시에 침대에 가서 누웠어요. 1주차는 사실 잘 안 됐고요. 새벽 3시마다 깼어. 2주차도 계속 깼어요. 근데 3주차부터는 10시에 푹 자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다음날 한 6시까지? 그래서 너무 몸도 개운하고 좋더라고요. 아침형 인간도 되는 것 같고. 근데 더 웃긴 게, 우리 집 고양이는 항상 얘만의 시계가 있는 것 같이 루틴화 되어 있거든요, 굉장히. 시계를 볼 줄 아는 애인 것 마냥 몇 시에는 뭐 하고, 몇 시에는 뭐 하고, 이런 게 진짜 딱딱딱 루틴화 되어 있는 친구예요. 근데 얘가 항상 12시에 침대에 가서 자러 들어가거든요. 근데 내가 안 자면은, 그러니까 12시 넘어서도 안 자면은 거실에 나와서 자자고 애옹애옹 울어요. 막 안방과 거실 사이에 앉아가지고, 야! 언제 들어올 거야? 애옹! 자자! 잘 시간이야! 빨리 들어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야옹야옹 한단 말이죠.
근데 제가 이거 스위치온 하고 한 3주차 되니까 10시쯤 되니까 지가 먼저 들어가서 누워있어. 얘도 루틴이 바뀌었어. 아, 너무 귀엽습니다. 너무 귀여워. 자기도 뭔가 이사할 거야. 얘가 왜 이렇게 요즘 일찍 자지? 근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 아휴, 야, 어떡해. 내가 얘한테 맞춰야지. 잠은 같이 자야 되니까. 그런 느낌입니다. 이제 일본 자주 가잖아요. 근데 요즘 일본 가는 게 무서운 게 그렇게 덥다면서요. 5월에 40도 찍었다던데? 일본? 와, 난 못 가. 그렇게 더우면 사실. 그래서 요즘은 좀 일본 가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이전만큼. 날씨 좀 풀리면 그때 가야지. 사실 9월 달에도 일본 가려고 비행기표를 사놓긴 했어요. 그래서 9월에는 갈 건데 6, 7, 8월에는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그 일본 여행이 뭔가 차 타고 다니는 여행이라기보다는 좀 뭐라 해야 되지? 이렇게 뚜벅이 여행이잖아요, 보통.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우메다, 오사카의 우메다 이런 데 지역이나 뭐 남바 이쪽으로 가면은 지하보도로만 다니면 돼서 사실 거기만 갈 거라면 크게 상관이 없을 수도 있으나 잠깐만 해봐도 진짜 무지하게 덥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여름에는 일본을 피하십시오. 제가 작년에 8월 달에 일본 갔다가 아주 호되게 당했잖아요. 더위에. 뭘 해도 안 되는 여행을 2박 3일 여행을 하고 왔거든요. 호텔에서 잠만 자다 왔어. 지쳐가지고. 그래서 일본은 3월 좋고요. 그리고 한 9월, 10월 정도가 베스트인 것 같아요. 여행하기. 도쿄 이런 데들은 사실 12월도 연말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춥긴 추운데 그래도 이뻐요. 그 거리가. 우리나라는 이제 밖에서 캐롤 못 틀잖아요. 거긴 아직 돼. 안 보여. 여기 몇 개 없는데. 까투렸나? 아니, 생각보다 이게 내고 누락이 은근히 자주 있는 일이에요. 나 만약에 이번에 또 없으면 2번째 없는 거야. 오 마이 갓. 진심? 안 되는데, 이거는? 여기 있잖아. 희한하다. 이거 어떻게 안 보이지, 이게? 아니, 브릭이 여기 이만큼밖에 안 남았는데, 안 보여. 근데 살짝 변명을 하자면, 은근히 이 회색 브릭들이 많을 때, 유독 안 보여요. 변명을 하자면? 네, 그죠? 여러분들도 회색 브릭 많을 때 좀 헷갈리지 않아요? 다른 색은 좀 괜찮은데, 유독 회색 브릭이 좀 그렇더라고. 다들 겪어보셨잖아요. 그렇다고 쳐줍시다. 도깨비, 이게 나는 솔로 31기 보다가, 이번에 좀 논란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봤어요. 보다가 보니까, 그냥,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그냥 도깨비가 다시 보고 싶더라고요. 타리야! 거기서 냅다 똥꼬를 핥아? 좀 그래. 가려서 해야지. 카메라 앞인데. 도깨비, 의식의 흐름에 따라 이제 도깨비를 봐야겠다. 그래서 도깨비를 딱 틀었거든요? 근데, 다시 껐습니다. 요즘 뭘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까 얘기했던 킹덤이라고 일본 애니메이션인데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를 그린
엄청난 그 작품이 있거든요. 그게 6기까지 있어요. 근데 제가 6기까지 다 봐버렸어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처음에 볼 때는, 1화 볼 때는, 아, 이거 뭐지? 이 혼종의 혼돈의 도가니 애니메이션은 뭐지? 그림체가 완전 내 스타일도 아니야. 그 약간 여기서 나오는 유머 코드 너무 별로야. 막 장군들의 막 의리 같은 거면 뭔가 장군들만의 그런 무사 정신, 뭐, 무인 정신, 뭐 이런 거? 너무 좀 그런데? 뭐지? 막 하면서, 그래도, 이런 거는 처음엔 좀 참고 봐야지 하고 보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 다음 기! 결국에는 이게 시즌 6까지 나왔는데 시즌 6까지 다 봐버렸네. 그 다음 어떻게 되냐고. 우리 왕기 장군님, 왜 죽었냐고. 근데 너무 웃긴 게 이 왕기 장군님은 진즉에 죽었는데 계속 나와, 계속. 약간, 뭐라 할까? 왜 이렇게 울어? 일로 와, 울 거면 일로 와. 일로 와. 울지 말고 일로 와. 오케이. 올라와. 울지 말고. 정말 말 잘 듣죠. 이런 고양이가 세상에 어딨냐고. 올라오라 그러면 올라와. 울지 말라 그러면 안 울어. 누나 간식이 필요했어? 왕기 장군님. 약간, 그 한국 드라마로 치면은, 일찍 죽는데 계속 나오는 그런 배우님들 같은 느낌이랄까? 계속 나와, 계속. 죽었는데, 죽은 사람 같지가 않다. 너무 자주 본다.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그거를 제가 자주 다니는 미용실 사장님이 추천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머리를 캐나다 갈 거니까 머리를 좀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머리를 하러 갔다가 갑자기 킹덤 보셨어요? 저랑 원래 이제 자주 가는 단골 미용실이고 하니까 애니메이션 얘기를 자주 하거나 아니면 플스 게임 얘기를 자주 하시거든요, 저랑. 근데 애니메이션 얘기 갑자기 하다가 킹덤 보셨어요?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킹덤이요? 킹덤 봤죠? 저는 처음에는 우리나라 좀비물 얘기하는 줄 알고, 킹덤 봤죠? 했더니, 왕기 장군 죽을 때! 이러시길래, 킹덤에 왕기 장군이라는 사람이 나왔었나? 막, 우리 사극에도 막 있으니까,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더라? 그분 죽을 때요. 나 진짜. 그리고 교카이도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카이? 이게 뭐지? 막, 이게 대체 무슨 소리지? 예. 그래서, 잠시만요. 좀비 킹덤 얘기하시는 거 아니세요? 했더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우리 일본 애니메이션 얘기하는 거죠? 이래가지고 추천해주셔서 봤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진짜 재밌게 봤습니다. 이거 슈렉, 이번에 스페인의 가우디 파밀리아 성당 나왔잖아요. 나 사고 싶어. 저 포켓몬도 이렇게까지 사고 싶지 않았거든요? 근데 걔는 진짜 사고 싶어. 그래서 진짜 그 돈을 쓸 의향도 있거든요? 100만 원을? 근데 둘 곳이 진짜 없어서 못 사겠어요. 진짜 내 최대 고민은 돈도 문제가 아니야. 전시 공간이 없고, 전시를 하지 않는다 그래도 그 박스를 어디다 둬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 너무 사고 싶던데요, 진짜? 미친 듯이 사고 싶던데? 제가 심지어 작년에 스페인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아직 여운이 가시질 않은 상태라. 진짜 너무 갖고 싶다, 진짜 그거는. 레고가 작정한 거지. 가우디 작품이 꼬다리 올릴 때 그때를 딱 맞춰가지고 지금이야! 출시! 이런 느낌이잖아요. 나 그거 너무 갖고 싶어. 근데 우리 집 어디다 두지? 그걸 조립한다 그래도 어디다 두지? 그래서 지금 요즘 유튜브에다가 대형 평수 빌라 지금 검색을 엄청 해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레고 때문에 이 집 팔고 큰 평수로 빌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거밖에 방법이 없어. 파밀리아 성당은 100만 원이지만 빌라 한 3억 4억 하더라고요. 걔는 4억 100만 원일 수도 있다. 파주에 빌라 시세가 좀 큰 평수들이 그렇더라고요.
아, 나 근데 그거 너무 갖고 싶다. 여러분들은 만약에 그거 사면 바로 조립 하실 거예요? 아, 하셔도 어디다 줄 건데, 그걸. 진짜 웬만한 집에 사는 사람들은 그거 둘 데 없을걸? 웬만한 쓰리룸 사는 사람들, 쓰리룸 이하 사시는 분들한테는 엄두가 안 나는 사이즈지 않나? 그래. 그러면 나중에 언젠가 내가 큰 집을 간다라고 가정하고 그걸 사. 그 박스도 이만한데 걔를 어디다 두냐고. 대체 어디다 두냐고. 너무해, 레고. 그거를 사볼 테면 사봐라. 너 이거 돈 있어야 살 수 너 이거 돈 있어야 살 수 있을 텐데 꽤 비싸. 얼만데? 100만 원. 100만 원 낼게. 그래? 너 이거 집이 좀 커야지 될 텐데. 얼마나 커야 되는데. 이거 두려면은 그래도 레고 방으로 하나 정도 통째로 방을 쓸 수 있어야지 둘 수 있지 않을까? 거기서 이제 탁 막히는 거지. 내 것이 아니구나. 나는 얘를 가질 수 없구나. 장벽이 너무 높다, 진입장벽이. 그래서 그 친구는 지금 포기해야 하나? 그게 맞나? 그게 맞을까요? 아, 사서 회사 창고에 몰래 갖다 놔? 아, 어떻게 해야 하냐고. 어떻게 하면 좋냐고. 나 언제 돈 벌어서 큰 집으로 이사 가서 그런 레고 사고 싶으면 살 수 있냐고. 진짜 슬프다고. 이렇게 웃고 떠들다 보니 뭔가 동키스러움. 아니, 뭔가 눈코입 없는데 여기 콧구멍 같고 이거 눈구멍 같고 이거 이빨 같아가지고 벌써 그냥 동키가 완성된 느낌이랄까? 달아주면 더 더 그럴듯 하겠지만, 이렇게 보면은 프린팅 브릭으로 이렇게 동키 눈이 있어요. 동키 눈 근데 뭔가 좀 무섭다. 눈만 이렇게 따로 놓고 보면은 좀 무서워. 그렇지 않아요? 너무 사람 눈 같아. 이렇게 이 주둥이 튀어나온 거랑 같이 있으니까 괜찮네. 저 아직 이거 5번 봉투가 남았는데 봉키 거의 다 완성돼 가거든요? 5번째부터 슈렉인가 그럼? 뭔가 뒤에 뭔가 부주물들 같은 건가? 아니네? 5번부터는 슈렉인 것 같네. 토이스토리 이번에 영화 나오는 거 보러 가야 되는데. 기대됩니다. 토이스토리는 항상 기대되긴 해. 너무 스토리가 좋다. 웰메이드야, 항상. 사람이 우리 토이스토리 3 진짜 아름답게 끝나고 4 나올 때 아니 이렇게 명작으로 끝내놓고 이거를 후속작을 내서 이 아름다운 3를 망치겠다고? 막 그랬는데 4 보고 나서 박수. 다들 샤라웃 토이스토리 샤라웃 픽사 이렇게 됐었잖아요. 그래서 이번 5도 너무 기대가 돼요. 실망시키지 않지. 이거 볼 붙이니까 너무 귀엽다. 볼따구. 이 슈렉 레고가 좋은 점이 이런 볼륨을 잘 살렸어. 지금 이 동키를 다 완성을 했는데 너무 귀여워요. 입도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이 혓바닥 분홍 색깔이 너무 잘 표현이 되어 있고, 귀도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이런 관절 같은 것들도 다 움직일 수 있습니다. 원래 그 동키 이렇게 있잖아요. 약간 나는 이런 식으로 둘까? 꼬리도 이렇게 움직이고.
그래서 이 지금 동기까지 완성을 했는데 어차피 제가 오늘 다 못할 것 같거든요. 이 5번 봉투까지 하려고 했는데 5번 봉투부터 슈렉이 나오는 것 같아요. 슈렉을 조금 만들다가 이어서 하는 것보다는 동기까지 해서 끝내고 내일 슈렉을 다시 조립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어차피 2번 나눠서 조립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저는 또 떠들고 웃고 떠들면서 여러분들과 신나게 조립을 하다 보니 이렇게 귀여운 도끼까지 만들었고요. 이런 털 묘사 같은 것도 굉장히 잘 돼 있네. 이 고양이까지. 오늘은 조립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일찍 일어나서 슈렉해야겠다. 제가 조립하는 거 귀찮아서 그런 거 아니고 어차피 10번까지 하기는 조금 빡세고 그래서 그런 거지 절대로 용과 같이 극제로 하고 싶어가지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용과 같이 극제로 하러 갈 거긴 해. 너무 재밌어 용과 같이. 그러면은 안녕 하고 저는 내일 슈렉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연천 호로그로 해바라기 축제 꼭 오세요. 근데 배에 막 맨들맨들 맨도라미잖아요. 배를 밀어놨으니까. 그래서 이게 배방구가 될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아니 솔직히 해보고 싶잖아. 애기들 만나면 배방구 꼭 하시죠? 미안해.